이 사람이 그렇다니까. 삐딱하면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고. 한번 해봅시다. 오늘의 진도 너 근데 2차야. 2차 시리즈가 쭈루룩 나와. 근데 너 2차 싫어한다며. 한강이요? 네. 예. 한번 갔다 오세요. 질문부터 하시오. 237쪽에 237? 아니 137, 137에 279번입니다. 해보자. 이 차 방정식은 실근을 갖고 2차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는 뭐라고? 실근을 가진다고? D 바로 쓰자. B-의 제곱 바로 풀게. 빼기 AC 그러면은 빼기 K에 이게 실근 가지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죠? 모르지? D 쓴 건데? B-의 제곱 빼기 AC 저 K 제곱인가? KX 제곱인데? 응. B-의 제곱 여기까지 그리고 AC 이거 됐어요? 실근 가질 조건이 뭐야? 나눠 떨어져. 모르겠지? 나눠 떨어져서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D가 0이면 뭐야? 중근이잖아. D가 0보다 작으면 뭐야? 두 허근이지. 이 중에서 실근은 뭐야? 큰 거랑 같다까지도 실근이야. 중근도 실근을 가지는 거거든. 얘만 허근이야. 그럼 실근 가질 조건이라는 건 D가 어때야 돼? 크거나 같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풀어주시면 되고요. K 조금 날라가고 그러면 K 플러스 1 K가 매기 1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내가 저번에 그거 얘기해줬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중에서 저런 식으로 나오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지?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땡. 두개 더 완벽하지 않아요? 아니요. 최고창에 문자가 들어가면 얘가 0이 된다는 가정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라고. 제가 0이 돼버리면 2차가 아니잖아. 2차가 아니면 D도 못 쓰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게 의미가 없어지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붙어야 되냐면 K는 0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붙어야 돼요. 이거 중요하다. 아시겠죠? 왜냐면 K가 0이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지.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중요한 거야. 챙겨놔야 돼.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이거는 허근을 가지도록. 자, 얘는 허근을 가지는데 한번 해보자. 얘도 4분의 1이네. B-의 제곱 빼기 AC 허근 가져야 되니까 0보다 작아야지. 그럼 날아가고 K는 뭐? 4보다 작다. 그럼 아까 전에 구해놓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산분은 K가 뭐 어떻다? 빼기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인데 뭐가 붙어있어? 0이 아니다가 붙어있어. 구하라고 하는 건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래서 K가 되는 녀석은 빼기 1, 0 안 되고 1, 2, 3. 이렇게 실. 할만한가요? 그래서 발전 문제 같은 거일수록 뭔가 챙겨놔야 하는 것들이 좀 늘어. 요런 거 봐. 챙겨놔야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씩 느니까 기억을 좀 해둡시다. 외우려고 해야 돼요. 너의 머릿속에 있는 그 도비가 그 우리 집에 그거 있거든. 그 자동 청소기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시간 맞춰 놓으면 매일 3시마다 이렇게 씩 나와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한단 말이야. 걔를 이제 도비라고 하던데 나 대신에 청소를 하니까. 너의 머릿속에 있는 도비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쵸? 네가 아무데나 땅바닥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 도비가 다 버려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밑에는 좀 챙겨놔야 돼. 그러니까 얘가 좀 빨아들여야 되는 것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 얘가 빨아들이면 안 되는 것들은 위로 이렇게 올려놔야지. 그치? 땅바닥에 막 돈이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겠지? 그런 느낌인 겁니다. 다음은요? 없어요. 없어요.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마플 개념 익힘 3번까지 했나요? 네.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이거 한번 볼까요? 마플 보충이에요. 예, 마플 무충이요. 한번 보시면 허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없으므로 개수가 허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의 부호로 2차 방정식의 근을 판별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잘 보세요. i랑 2i가 있어. 둘 중에 뭐가 더 크니?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습니다. 허수라는 건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녀석이 더 큰지를 알 수 없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i라는 녀석, 2i라는 녀석은 i라는 녀석의 2배다. 밖에 몰라요. i가 근데 양수인지도 모르고 음수인지도 모르고, 그쵸? 그래서 이 녀석은 대소를 비교를 할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A, B, C 같은 데 허수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쳐봐봐. 그러면 B-의 제곱, B제곱 마이너스 D를 써보는 거야. B제곱 빼기 4AC를 하면 이렇게 되지. 4i. 근데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이런 걸 판별할 수 있어? 할 수 없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허수가 들어갔을 때는 판별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 어허. 근데 이제 이게 무조건 판별을 할 수 없냐 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D를 썼을 때 요 i가 들어가 있어도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 그러면 이게 또 희한하게도 B-의 제곱 빼기 AC를 하면 뭐죠? B제곱 빼기 4AC를 하면 4i제곱이잖아.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i가 날아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얘는 이제 판별을 할 수 있겠죠. 됐네? 그래서 이런 거 빼고는 이렇게 i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판별을 할 수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정식의 근 같은 경우는 우리 지난번에 그런 거 하지 않았니? 최고차항에 그 i나 루트 같은 게 있으면 유리어를 한 다음에 계산해 주라는 얘기 했었던 거 기억하니?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거기 보기 1번 한번 해볼까요? 해봅시다. 합니다. 1번. 이거요. 하고 자, 이 녀석이 실근을 가질 때 K값과 그때 실근을 구하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개수가 허수네 하고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D를 한번 써봐. 그럼 B제곱 하면은 9에 빼기 4에 있으니까 4에 이거지. 그럼 얘 한번 풀어보시면
9에 이거 풀면 뭐야? 2i지. 많이 해봤죠, 이거. 요렇게인데, 그러면 이게 18i란 말이야. 18i고 12i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실근 가지려면. 맞지? 그러면 k는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 i가 들어있어서 그러면 이거 크거나 같다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됐을 때는 가능하다고? 아이가 없어졌어. i가 없어? 잠깐만. 근데 k가 실수라고 했지. K가 내 실수 K야. k가 실수라고 했죠. 잠깐만. 이렇게 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풀면 안 되겠어. k가 실수면 이게 성립하지 않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되고요. 그걸로 해봅시다. 이거가 실근을 가질 때라고 했으니까, 실근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리 실근을 적당한 걸로 한번 둬봅시다. 그래서 얘를 알파 같은 걸로 한번 둬볼까요? 그러면 실근 알파니까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지. 자, 그러면 실근 알파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얘들은 다 실수, 허수가 섞여 있단 말이야. 보통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실수랑 허수부를 나눠서 구분을 해서 적지. 그래서 실수 부분만 적어보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k 요렇게 되고, 허수 부분 적어보시면 3알파 맞죠? 3알파 i 플러스 3에 i에서 0 돼야 돼. 그럼 우리 이제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얘가 0 되려면 얘가 0 돼야 하고 얘가 0 돼야 하잖아. 그러니까 알파는 마일이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예, k는 이다. 이렇게 이제 구해주시는 게 맞겠네요. 됐네.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도 근데 비슷할 것 같은데? 두 번째 푸는 거 한번 보고 한번 봅시다. 이거는 D를 해야 서로 같은 두근을 가질 때 얘는 중근을 가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얘는 실근을 가진다만 있고 네.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1번 같은 경우는 D를 사용해서 안 됐던 이유가 개수의 허수가 들어있으면 실근 알파를 가지는데 우리가 정상적인 실개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 세 가지 케이스밖에 없단 말이야. 실근이거나 중근이거나 두 허근이거나. 근데 실개수가 아니라 허수 개수가 있는 녀석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떤 케이스도 가능하냐면 실근 하나, 허근 하나. 이런 케이스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예를 들어 네가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허수개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이거 봐봐. 이거 풀면 1하고 i 나오잖아요. 그죠? 실수 하나, 허수 하나 이런 식도 가능해요. 그래서 단순히 실근 가진다고 해서 D로 판별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벗어난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걸 벗어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D로는 판별을 할 수 없다.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들은 이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실수 가진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알파 집어넣어서 복소수 상등에 의해서 이거 능령되는 거, 이거 풀어주는 이런 식으로 풀고요.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을 때도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실근 두 개일 수도 있고 실근으로 중근 두 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허근으로 두 개 가질 수도 있는 거야. 중근으로. 오케이? 근데 허근으로 두 개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네요. 그쵸? 이거 D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이거
B 다시의 제곱 빼기 AC인데 플러스 1이지. 이게 빼기 1이니까. 그러면 이거 0 되죠. 오케이. 그래서 허근으로 중근을 가지든 실근으로 중근을 가지든 간에 D를 써보면 0이 나와요. 오케이. 그리하여 실근을 가진다면 대입해서 이렇게 복소수 상등으로 푸시고요. 중근 가진다면 어차피 D 있으면 0 되니까 D 써서 0 된다를 쓰시면 됩니다. 2번 한번 그래서 해봅시다. 2번 해보시면 예? 뭐라고요? 아이고야. 자, 한번 해봅시다. D 써보시면 B제곱 빼기 4 플러스 4AI 빼기 4AC 4B 빼기 16I 는 0 되니? 네. 실수부 한번 보시면 A제곱 빼기 4 빼기 4B 허수부 보시면 4A 16I 이렇게.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A는 뭐다? 4. 이거 0이어야 되니까. 이것도 0이어야지. A가 4면은 16, 4, 12, 3. 됐어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이게 이제 마플 보충인데, 개수가 허수인 녀석일 때는 조금 복잡한 케이스가 있다. 됐어요? 넘어가 봅시다.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에 관계. 혹시 근과 계수에 관계 옛날에 배운 적이 있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자, 합시다. 이거요. 네, 안 배웠을 수도 있죠.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알파하고 베타가 있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이 2차 식을 뭐라고 쓸 수 있죠? 근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뭐라고? A는 따라와야지. 됐냐? 그러면 이 식이랑 이 식은 똑같은 식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전개해서 풀면 위에 거랑 똑같겠네. 그래서 얘를 한 다음에 전개하면 됐냐? 자, 이제 비교 한번 해보자. 얘하고 얘가 같은 건 당연해, 맞지? 그럼 얘하고 얘가 같겠다. 그러면 이거 빼기 A에 알파 플러스 베타랑 B가 같은 거야. 두 번째, 요거하고 요게 같죠? 그러면 A 알파 베타가 C인 거야. 됐니? 근데 우리가 알파랑 베타는 근이고 A하고 B는 계수잖아. 그래서 계수끼리 좀 모아버리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로 딱 나눠버리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요 녀석이랑 이제 요 녀석을 보시면 두 근의 합은 계수만 가지고도 표현이 가능하구나. 또 두 근의 곱도 계수만 가지고 표현이 가능하구나 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거를 어떤 데 활용을 할 수 있냐면 2차 방정식 풀 때 보통 인수분해해서 풀죠. 근데 인수분해해서 풀면 그 인수분해가 예쁘게 잘 되면 정수에서 딱 나와서 뭐 합이든 곱이든 뭘 하든 구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잖아. 그래서 뭐 굳이 이런 걸 쓸 필요가 없는데 인수분해가 만약에 안 되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해봅시다. 이거에 우리가 근을 구해야 돼. 그럼 이거 근의 공식밖에 안 되지. 실근 두 개가 나올 건데, 그지? 근데 아마 플러스 마이너스 막 루트 들어간 더러운 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막 그거 가지고 이제 만약에 근을 다루는 문제가 나왔어. 이 근의 뭐 어떤 것은 성질에 대해서 뭐는 어떠냐, 저쩌나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랬을 때 그 두 근들을 각각의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로 나온 애들을
걔네들 가지고 이제 걔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하려고 하면 복잡하단 말이야. 예를 들어 이제 물어보는 게 뭐 예를 들어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은 뭐냐. 이거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이거 두근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할 거야? 하면 너무 더럽단 말이지. 그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요럴 때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는 어떨 때 쓰냐면 보통은 근이 복잡한 경우 이럴 때 말했어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될 때.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서 더럽게 나오는 수밖에 없을 때. 그러면 이 녀석은 우리가 근각에서로 이제 이거 한번 활용해 볼까? 두근의 합은 뭐겠어? 여기서 A는 뭐지? 요게 A, 요게 B, 요게 C야. 그러니까 뭐겠어? 1이지? 이거 빼기 A분의 B. 알파 플러스 베타. 따라? B가 마이너스 A분의 B. 이게 A, B, C. 됐어? 그러면 알파 베타는 뭐예요? 그러니까 뭐야? A가 1, C가 마이너스 7. 그러니까 A분의 C 하면 마이너스 7이 나와야죠. 계산이 엉망진창이구만. 자, 3승 더하기 3승 그래서 구하라 라고 하면 우리 이제 예전에 1단원에 열심히 배웠던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이제 합곱으로 딱 표현을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 얘 1이라며 1 대입하시고 3에 얘 뭐라고? 빼기 7이라며 그럼 더하기로 바꾸고 7 해주고 얘 뭐라고? 1이라고. 그럼 21이니까 22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를 근의 공식 써서 B제곱 빼기 4AC 하면 29 정도 나오거든. 이거 해가지고 여기 3승 더하기 3승에 넣는다고 생각해봐. 굉장히 끔찍하죠. 되냐? 그래서 근각에서의 관계는 보통 어떻게 보통 어떨 때 사용을 하냐면 근이 복잡할 때 그리고 이제 근이 뭔가 근의 이제 계수 같은 것들이 복잡할 때 또는 제대로 안 주어질 때 주어지지 않을 때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은 계수 같은 거에 미지수 같은 게 섞여 있어서 근이 몇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하나는 제대로 뭐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막 뭔가 깔끔하지 않고 막 이럴 때 근각에서의 관계를 사용합니다.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지금 배우는 거긴 하지만 이거 계속 나와요. 앞으로 뒤로 계속 나오니까 외우세요. 별로 안 어려워. 별로 안 어려워요. 봐봐. 두근의 합이 뭐라고?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이 뭐라고? A분의 C. 이게 다예요. 얼마나 쉽냐? 하나 더 해볼까? 자, 두근의 합이 뭐예요? 마이너스 A가 뭐야? B가 뭐야?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7을 하면 2분의 7이 나오지 않을까? 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냥 저식 자체가 마이너스 예,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A, 여기 B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두근의 곱은 뭐야? 2분의 됐어요? 심지어 이 근각에서의 관계는 말이다. 허수근을 가질 때도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가 성립하냐면 두근의 합이 뭐예요? 두근의 곱이 뭐예요? 근데 얘는 놀랍게도 D를 써보시면 0보다 작죠. 얘는 허근 두 개를 가지는데도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어요. 근각에서. 됐어요?
오케이. 심지어 저런 거 있죠. 허수계수 방정식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근각계수의 범용성이 굉장히 넓다는 거지. 우리는 범용성이 넓은 것 같은 경우는 알아둘수록 좋아요. 여기저기 많이 쓰일 수 있다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저 뒤에 있는 단어 문제를 내다가도 이거나 갖다 와가지고 끌어 써야겠다 하면 마음대로 끌어 쓸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엽적인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좀 해봐야 돼. 얘는 외워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안 외워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 왜냐면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 범용성이 되게 넓어서 심심하면 나와. 그럼 외워야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쟤는 근각계수는 우리가 피해 갈 수 없는 녀석이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외워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워두세요. 됐어요? 네. 저 뒤에 계속 나옵니다. 두근의 합이 뭐라고? 저 마이너스 A분의 두근의 곱은? A분의 C. 그렇지. 어떨 때 쓴다고? 그 뭐냐, 그 이상할 때. 근이 이상할 때. 됐어요? 왜요? 뭔가 새로운 걸 배우니까 기분이 좋아졌나요? 그거 보니까 뉴스 같은 데 보면 나이가 엄청 들어서도 그 공부를 집안 형편 때문에 못했다가 나이가 엄청 들어서 공부를 다시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그래요? 있어요. 막 한 50 넘어서 입학해가지고 대학교 학위 따고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 예스. 예, 이제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결핍에 대한 갈망 같은 거지. 그래서 네가 지금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 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고춧가루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한다고 쳐봐. 오케이? 너는 이제 고춧가루를 못 먹어. 갑자기 알러지가 생긴 거야. 그러면은 별 생각 없었는데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 전까지는 고춧가루를 이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면 먹고 싶어지는 거지. 뭔지 알겠어? 하면 안 된다고 하면 하고 싶어지는 그런 심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가 예를 들어 여기 이 강서구에 아무 생각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지난 몇십 년간 갑자기 강서구를 벗어나면 안 된대. 그러면 갑자기 뭔가 답답한 것 같고 뭔지 알겠어? 그런 어떤 뭔가를 제한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갈망이 생기거든. 이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런 거겠지? 집안 형편 때문에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못한 사람이야. 그럼 그게 계속 남아있는 거야, 응어리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남아있다가 여유가 이제 생기면, 이제 공부를 좀 해볼까? 가 되는 거지. 반대로 해보면 굉장히 심플하게 이해할걸? 네가 예를 들어, 이제 스마트폰을 못 쓴대. 스마트폰을 이제 쓰면 안 된대. 그러면 어때? 막 쓰고 싶겠지? 네. 그런 겁니다. 뭔가 제한하면 거기에 대한 반대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요도 그렇게 해서 오잖아. 예. 다이어트 하려고 이제 식욕을 제한한단 말이야, 보통. 맛없는 거 먹고, 그렇죠? 원래 2그릇 먹는데 1그릇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식욕이 억눌린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억눌린 상태에서 유지되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폭발을 해요, 갑자기. 억눌려있던 식욕이 어느 순간 참을성의 이 한계치를 딱 넘어서는 순간 식욕이 폭발을 해서 그때부터는 이
막 먹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면은 원래 쪘던 막 예를 들어 한 10kg 뺐어. 그럼 10kg에서 플러스로 더 찌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걸 요요라고 하잖아. 넌 잘 모르니? 네. 생각보다 상식이 부족하구나. 요요를 모르다니. 어떻게 요요를 모르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도 상식이라는 건 보통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네? 뭐, 모를 수도 있죠. 예, 뭐 모를 수도 있죠. 자, 거기 2번 했고요. 3번도 했습니다. 별거 아니죠. 3번은 그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 3번은 뭐냐면 그거예요. 봐봐라. 봐봐라.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다고 해보자.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이거의 근은 구할 수 있지. A, 2A분의 2A분해가 좀 찝찝한데 이걸로 할까? 그러면 2A를 안 해도 돼. A분의 빼기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빼기 AC 하면 그렇지. 뭔가 좀 예쁘게 나왔다. 됐어요? 네. 왜냐면 분수 나오면 예쁘지 않으니까. 자, 근데 한번 봐봐. 근이 이렇게 딱 나왔단 말이야. 근데 우리 이거 알잖아. 아까 방금 했지? 이렇게 돼 있으면 이 녀석을 뭐라고 쓸 수 있다? 만약에 근을 안다면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녀석도 이 두 근을 알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근이 이거잖아, 이거. 알파가 빼기 1 플러스 루트 2, 베타가 빼기 1 빼기 루트 2겠지? 그러니까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를 한 거지. 됐어요? 그러면 이거가 원래는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맞지? 근데 얘를 인수분해한 모양으로 바꿔버렸지. 이거를 보통 저는 억지로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하긴 합니다. 억지로 인수분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이제 책에서는 보통 뭐라 그러냐면 그 무리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정수 범위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무리수로 바꿔버리면 무리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 거죠. 이해하니? 만약 좋았어. 요거 예쁘게 나올 것 같다. 근 한번 구해보자. 근 한번 구해보면요. A분의 빼기 B 다시 뿔마 루트 B 다시의 제곱 하면 1 빼기 AC 하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근이 이 녀석은 빼기 1 플러스 마이너스 I가 나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럼 얘가 이제 허수가 나오고 딱 이거 봐도 알겠지만 인수분해 안 되는 놈이잖아. 근데 우리는 뭘 알아? 근 두 개 있으면 이렇게 만들 수 있다를 알잖아. 그럼 얘도 그러면 어떻게가 가능하겠다? 이거 이렇게 바꿀 수 있겠는데? 맞니? 이게 그래서 허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한 거예요. 복소수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하자면 원래는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근 가지고 억지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거기 보시면 봐봐.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거기 좀 보기 4번에 보시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여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보기 4번 보고 있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구해가지고 억지로 인수분해 하라는 소리구나. 그래서 근구해서 억지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 이거 이용해서.
할 수 있겠니? 잘 못하겠지? 시험을 쳐봐야겠어. 시험을 여러 번 쳐봐가지고 단련을 시켜야겠어. 왜요? 좀 멍청한 태도. 단련하기 싫니? 아니, 단련하는 게 엄청 좋죠. 저 실력을 쌓으면 근데요? 시험에서 엄청 틀리면 약간 하기 싫다는 느낌. 아, 괜찮아요. 원래 그 시험이 자기가 뭘 모르는지 체크하려고 있는 거라서 틀린 게 있으면 아, 내가 이걸 모르는구나. 이걸 빨리 고쳐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틀린 게 정보 다면요? 아, 내가 그러면 굉장히 허술하게 알고 있었구나. 어떤 부분을 몰라서 이게 틀렸지? 라고 생각하고 고쳐가시면 됩니다. 일단 1교시는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눈으로 보여주면 된다. 예, 그런 스타일의 애들이 좀 있어요. 그 막 공부를, 계획을 막 설명을 해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설명을 하는데, 결국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진 않지. 예, 요즘에 그렇잖아. 옛날에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뭘 대체로 잘 몰라.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계속 새로 발견하고 뭔가 개척해 나가고 이런 느낌이라면, 요즘에는 대체로의 것들은 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면 잘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대충은 안단 말이지. 너 예를 들어 네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수업을 집중하고 따지다. 게임하는 습관을 그러니까 방법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 방법은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 공부 못하는 애들도 그걸 모를까? 안단 말이지. 잘 실천이 안 되고 그거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느냐. 사실 그 싸움입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싸움은. 실천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싶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그것도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되게 기피하는 애들이 있어. 아, 막 공부 막 싫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더 진행이 안 되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가 아니면 이제 공부를 어차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저번에 얘기해줬지? 습관은 좀 잡히고 있니? 내가 습관 잡는데 15일 걸린다고 했잖아. 기억나? 그래서 진행 상태가 어때? 너 그때 뭐 좀 해본다고 했던 것 같은데. 흐지부지 됐지? 거봐.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렇죠. 자, 텔레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텔레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이거는 뭐냐면, 봐봐. 조건이 좀 따로 있어요. 어떤 거냐면, 자, 이런 2차 방정식에서 조건이 뭐냐면, ABC가 유리수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ABC가 만약에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다면 성립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리수면, 무리수근은 무조건 켤레로 존재한다. 입니다. 예를 들어 얘가 유리수야. 근데 근 중에 하나가 루트 2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굳이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이너스 루트 2인 거야. 켤레로 존재해야 되니까. 오케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근해 공식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렇게 되는데, 잘 보시면, 유리수야. 맞지? 근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무리수근은이라고 했지. 근데, 무리수근이 일단 존재를 하려면 요쪽이 살아남아 있어야 돼, 그지? B제곱 빼기 4AC가 어떤 숫자, 몇, 이렇게 살아남아 있어야 되지. 그러면 무리수가 전체 요 파트가 이 루트가 살아있는 모양의 무리수가 되어 있어야 돼. 맞지? 이 초록색 부분이. 그러면 어때?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무조건 앞에 붙어 있잖아. 그러니까 무리수는 무조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켤레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요거 때니? 그러면 이거는 왜 붙어 있을까? ABC가 유리수다라는 건 왜 붙어 있을까? 왜냐면 ABC에 만약에 무리수가 들어가 버리면 아까 여기 봐봐. 무리수근이 켤레로 존재하는 이유는 여기 무리수 파트에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기 때문에 켤레로 존재한다 였는데, 이런데 무리수가 있어. 그러면은 무리수 앞에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이 전체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은 게 아니지. 여기에도 만약에 무리수가 있어 버리면 얘네들끼리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여기에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도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무리수가 켤레 모양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야. 오케이? A나 B 같은 데다가 무리수가 들어가 있으면. 이해가 되니? 그래서 무리수근이 켤레로 존재를 하려면 ABC가 유리수여야 하는 거지. 그래서 ABC가 유리수다라는 조건 주고, 한 근이 이걸 때 나머지 한 근은 뭐니? 이런 거 이제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둡시다. 오케이? 두 번째, 같은 논리야. 똑같은 식에서 볼게. 존재한다. 자, ABC가 실수야. 그러면 허근은 무조건 켤레로 존재한다. 얘도 마찬가지야. 봐봐. 실수잖아. 그러면 허근이 나오려면 허수가 있어야 되는데, 허수는 무조건 어디서 나오겠어? 여기서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 루트 안에 있는 요 초록색 파트가, 요 초록색 부분이 허수일 거야. 그지? 허수 앞에 뭐가 붙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어 있지. 그러니까 무조건 켤레근으로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되니? 근데 만약에 B 같은데 A 같은데 I가 들어가 버리면 허수 앞에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게 아니라 얘들이랑 섞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무조건 실수여야 얘가 허근이 켤레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오케이? 얘가 실수가 아니고 얘들도 허수가 돼버리면 얘가 이렇다고 장담을 할 수는 없다. 이해가 되니? 그래서 실수일 때는 허근이 무조건 켤레로 존재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둡시다. 예를 들어 한 근이 이거래. 나머지 한 근은 뭐겠어? 이거야. ABC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어도, 실수라는 조건 빼고 아무것도 몰라도 한 근이 이거네, 나머지 한 근은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됐어요? 요게 켤레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4번 은근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조금 어려운 부분에서 많이 나옵니다. 기억을 해둡시다. 거기 1번 보시면 마플 특강으로 넘어가 봐. 증명이 있는데요. 켤레근에 대한 증명이 있어요. 지금 거기 보시면 증명을 해놨어. 그냥 읽어보기만 해봐봐. P 플러스 QI를 거기 대입을 하고요. P 빼기 QI 대입해가지고 얘가 0일 수밖에 없다를 증명해 놓은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어요? Yes. 두 번째.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구하고 싶은 녀석이 이거의 근을 구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
뭐 한다고요? 마이너스 뭘 해? 마이너스 3. 예?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다고요? 마이너스 아니에요. 아, 위에 거를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 거야? 바뀌었잖아. C하고 A가 지금 자리가 바뀌었잖아. 그래서 이게 일단 이 녀석은 어떻게 하냐면요. 아, 여기 조건이 그게 있어요. 0이 아니다가 있을걸 아마? C는 0이 아니고 C는 0이 아니다. C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은 두근 중에 0인 값은 없다. 두근 중에 0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 여기에다가 그럼 만족하는 x 중에 0은 없잖아. 그러니까 양변에 x를 나눠도 상관없지. 나눈 김에 x제곱을 양변으로 나눕시다. 그러니까 요걸 곱할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식이 어떻게 되냐면 b 곱하기 이렇게 되지. 여기서 x분의 1을 라지 x로 치환 한번 해봐.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따라오자?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이거랑 똑같네? 그럼 이 녀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였으니까 이 녀석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겠네? 근데 x가 아까 뭐였지? 그럼 x분의 1이 알파하고 베타네. 그 말은 x는 뭐다? 됐어요? 그래서 계수가 이렇게 역전된 녀석 같은 경우는 근이 역전된 녀석이 나옵니다. 재밌죠? 굉장히 흥미롭죠? 네. 하하하하. 이거는 3차에도 성립해. 재밌죠? 3차에도 성립하니까 나중에 나오면 보여주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 근과 계수에 관계 이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내용은 할 건 다 했어. 내용은 다 했으니까 문제를 주르르르르 7번까지 주르르르르 풀면 7번까지 있어요. 예, 이 정도면 뭐 문제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죠. What요? 자, 합시다. 숙제요? 이 정도면 할 수 있겠죠. 방학이구나. 할수 있겠어. 방학 때 뭐 할 거예요? 놀아야죠. 논다고요? 재밌게 노세요. 이거의 두근이 마이너스 2하고 3이래. 아니야. 2번을 적어놨네? 2번 적은 김에 막별 개념 익힘 2번부터 합시다. 2번을 적었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의 두근이 빼기 2랑 3이래. 자, A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구할래? 근과 계수 한번 써보자. 두근의 합은? 누구네? 아니지, 잠깐만. A. 마이너스 A. 두근의 곱은? 통통. 2. 다 나왔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두근의 합을 구하라 하면 A가 빼기니까
b가 마이너스 6이니까 자,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6. 2번 한번 해볼까? 이 녀석의 두근이 이거이고 이거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래. 이거 할 때 이거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래. 이거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래. 자, 한번 해보자. 이거일 때 A, B를 구하라. 자, 근각계수를 두 개 연달아 한번 써보자고. 자, 여기서 근각계수 뭐죠? 연각계수. 근과계수. A. 뭐가? 또. 자, 이거 해놓고 두 가지 거 해놓고 여기서 근각계수 한번 써봅시다. 뭐죠? 두근의 합. 넣치죠?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 갖고 여기 꺼놨죠. A잖아. 그럼 여기 A 집어넣으시면 그래서 A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지. 두근의 곱은 뭐야? 얘네들의 곱. 풀면 뭐예요? 근데 여기서 근각계수 쓰면 몇?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야? A. A는 근데 1. 그래서 1 플러스 알파 베타는 뭐야? B.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다. 됐어요? 하는 김에 1번 이제 넘어가 봅시다. 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근각에서 한번 씁시다. 빼기 3이다 이거. 갑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예요? 4. 알파 베타는 뭐예요? 3. 되니? 자, 1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뭐예요? 합과 곱으로 나타내봐. 알파가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는 4니까 22. 됐어요? 2번. 알파 3승 더하기 베타 3승. 말해봐. 알파 플러스 베타의 마이너스 3의 A 알파 제곱. 너 다시 해야겠다. 근데 그거 맞아요. 마이너스 3 알파 제곱 B 그거 맞죠? 베타 맞는데. 너 다시 해야겠다. 선생님 그렇게 들으면서 원래 곱셈 공식 변형할 때 이렇게 외우죠. 이거를 누가 3 알파 제곱 베타 빼기 3 알파 베타 제곱으로 외웠나? 너 적을 때도 이렇게 적었는데요? 저번에 쪽지 시험 쳤을 때. 왜 이렇게 적냐면 합과 곱으로 이렇게 나타낸 거야. 보기 좋잖아. 합과 곱으로. 그쵸? 네가 지금 버벅버벅 하는 이유는 까먹었기 때문입니다. 네 머릿속에 있는 도비가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을 쓸어갔어. 아니. 그래서 대답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녀석은 4
억울하다고요? 뭐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거 4요. 그러면 9사 36이니까 100 나오겠죠. 됐어요? 3번. 왜요? 억울하다고요?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런 경험을 미리미리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알파, 베타 뭐야? 마3. 3승 더하기 3승 구했죠? 100. 4번. 이건 뭐예요? 이거죠? 이거 뭐야? 16, 이게 플러스 12. 28이죠? 끝. 이보다 쉬울 수가 없죠. 그 앞에 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만 기억하고 있다면 저걸 못 풀 이유가 없잖아. 그렇지 않나요?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옛날에 했던 거 이제 또 하는 느낌이니까 아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는 거네. 아 너무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풀면 되죠. 원래 그 어려운 게 뭔가 안 배웠던 걸 새로 배우면서 못 배워봤던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어려운 거죠. 하지만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 않다. 했던 거 또 하는 거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어. 그래서 자, 너 그래서 요새 공부 좀 하냐? 안 하지 너? 너 학원 방학이라고 하니까 무슨 생각했어? 놀 생각하고 있었지? 거봐.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뭐라 그랬어?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내신을 칠 텐데 그걸로 너 대학 가는 거 아니야? 고1 내신부터 대학 가는 그건데 그걸 그냥 대충 한다고? 지금 준비할 기간이 지금 중3 2달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걸 그냥 대충 뭐 놀면서 해가지고 하겠다고? 되겠어 그게? 어렵겠죠. 네, 내가 얘기했지 놀더라도 지금 노는 거에 대한 보충을 언제 해야겠다는 생각하면서 놀아야 돼. 아시겠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서 대충 얼레벌레 놀면 한 4등급 언저리에서 놀아. 4등급 언저리에서 놀면 아 인서울은 갈 수 있을까? 그렇게 할래? 그러고 싶니? 좀 잘하는 과목은 한 3등급쯤 나오고 좀 못하면 막 5등급 이렇게 나오고 대체로는 4등급 나오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인생을 펼쳐지게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좀 준비를 잘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그럼 한 등급은 올릴 수 있어. 적어도 2하고 3 정도는 섞여가면서 나와야 인서울 갈 때 인서울을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안 한다고. 그래도 2하고 3 정도 섞여 나오면 인서울은 갈 수 있다고. 근데 이제 어떤 데를 갈 수 있냐? 그 학과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어떤 학교를 가느냐? 이거는 이제 또 더 올라가느냐 마느냐 이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근데 걔네들이 인서울을 못 가는 걱정은 안 한단 말이야. 한 2점 한 중반쯤 나오면 인서울을 가려면 갈 수 있다고. 이제 걔네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지. 차라리 지방 거점 공립대를 가서 그 취업에 왜냐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거든. 왜냐면 지방 거점 공립대는 취업할 때 무조건 뽑게 되어 있거든. 대기업에서 얼마 정도? 대기업이나 그래서 지방 거점 공립대를 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데를 가서 학점 같은 거 잘 받아놓고 나와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기업 같은 거 취직할 때 그런 메리트로 그런 걸로 한번 노려볼까?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은 할 수 있는 거지. 아니면은 그냥 나는 그냥 인서울 가서 거기서 뭐 어떻게 할래? 그것도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 하기 나름인데 근데 그걸 선택하는 거랑 쫓겨나는 거랑은 다르잖아.
인서울을 못 들어가서 집안 거점 공립 때도 간당간당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좀 방학 때 노는 걸 뭐라 하지 않겠어. 사람은 원래 항상 긴장할 순 없어. 긴장했다가 좀 늘어졌다가 긴장했다가 늘어졌다가 이렇게 반복하지. 대신 고등학교에 올라갈 때쯤 됐으니까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 아, 이제 3월까지는 기간이 얼마 정도 남았구나. 나는 어느 정도는 준비를 좀 이만큼은 해둬야 될 것 같은데 라는 걱정과 이거를 내가 요만큼 노니까 이거에 대한 보충은 이때 많이 해야겠다. 요런 각오 정도는 하고 있어야죠. 근데 원래벌레 놀다가 와가지고 막 놀다가 오니까 힘들어요 이러고 이제 밤낮 바뀌어가지고 와가지고 막 졸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거 별 생각 안 하고 놀면 그렇게 돼요. 별 생각 안 하고 놀면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항상. 아시겠어요?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 등급의 차이가 드러나요. 공부에 대한 차이가 그런 차이거든. 원래 그 게임 같은 거 해봐도 그렇거든. 게임 잘하는 애들은 계속 그걸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잘하는 사람 찾아보고 얘가 어떻게 하지를 좀 베끼려고 하고 그러면서 실력이 는단 말이야. 게임 못하는 애들은 게임하면 이제 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게임하면 와가지고 막 해. 또 별 생각 없이. 다음에 해도 또 별로 안 늘어있어. 좀 숙련은 되는데 늘지는 않아. 약간 그런 그게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실력이 벌어져요. 자, 아무튼 가보자. 3번 합니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비가 2대 3일 때입니다. 3번. 식이 이래요. 플러스 k-2.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면 근을 대충 좀 두자. 2대 3이니까 2알파랑 3알파 같은 걸로 두면 예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쓸 수 있죠? 근과 계수. 두근의 합은 뭐죠? 마이너스 10분 10. 짜잔. 그러면 알파가 2니까 두근이 나왔죠? 뭐하고 뭐야? 자, 이제 두근의 곱 뭐죠? 하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죠? 2번이요. 왜 이렇게 쉬운 줄 아니? 처음이다. 아니요.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두근의 차가 4가 되도록 하는 K값을 정하여라. 자, 합시다. 차가 4래. 근을 어떻게 둘래? 여기 뭐 2알파, 3알파 두듯이 근을 한번 더 봅시다. 4차이가 나는 근. 예. 아니 1, 5인지 어떻게 하냐고. 1, 5인지 2, 6인지를 어떻게 알아. 숫자를 그냥 해버리면 어떡해. 저 항상 그렇게. 근데 대충 그렇게 하니까 맞던데. 아니요, 절대 안 맞습니다. 네, 알파랑 플러스 4. 됐죠? 네가 말한 것처럼 1을 5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두근의 합이 그러면 6이네. 마이너스 4가 나오지만 두근의 곱이 또 마이너스 3이 안 돼요. 그건 그렇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는 두근을 찾을 거야? 찾으면 왜 그 짓을 하고 있냐? 어이? 이걸 하지. 자, 합시다. 두근의 합은 뭐예요? 마이너스 K 플러스 자, 여기서는 뭐 없죠? 알파도 있고 K도 있으니까. 두근의 곱 해봅시다. 넘어와 보세요.
빼기 1 또는 빼기 3이라는 말은 두 가지 케이스를 생각을 해봅시다. 빼기를 넣어봐. 뭐하고 뭐죠? 빼기라고? 또 빼기 3 넣어보세요. 빼기 3하고 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요 케이스일 때는 여기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넣는 거죠. 그래서 요 케이스일 때는 K가 몇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에 2 흉 0이네. 요거고, 요 케이스일 때는 알파에 마이너스 3 넣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예, K가 4네요.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해주셔야 되는데, 예, 맞네요. 보통은 이제 조건 같은 걸로, 뭐 K는 0이 아니다, 뭐 이런 걸로 하나를 지워주는데, 여기는 다른 조건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둘 다 얘기해줘야 맞는 거예요. 봐봐, 네가 아까 방금 얘기했던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오겠니? 나올 리가 없지. 아시겠어요? 그런 건 어떨 때 하냐면 다른 제한 조건들이 없고 이런 것만 주어져 있어서 뭔가 이걸 넣든 저걸 넣든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하는 거야. 그럴 때는 답만 구하기 쉬운 꼼수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다른 제한 조건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합니다. 아시겠죠? 구분을 딱 해놓읍시다. 4번 한번 해봅시다. 준기와 연서 두 학생이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준기는 b를 잘못 보고 풀어 둑은 이거를 얻었고, 연서는 c를 잘못 보고 풀어 이거를 얻었다. 자, 이제 생각을 해보자. 준기는 b를 잘못 보고 풀었잖아. 우리 이거는 안단 말이야. 근각계수 알죠? 알죠? 그래서 이거고 이건데, 준기 학생은 뭘 잘못 보고 풀었다고? B. 그러니까 얘를 잘못 봤으니까 합은 분명히 맞을 리가 없어, 그지? 근데 B를 잘못 봤다는 말은 A하고 C는 제대로 봤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A분의 C로 나오는 이 곱하기는 답이 맞게 나왔겠지. 그러니까 준기 학생이 지금 뭐하고 뭐가 나왔냐면 빼기 2랑 6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준기 학생의 말에 따르면 빼기 2 곱하기 6을 하시면 이게 A분의 C가 나오는 건 제대로 본 거야. 따라오니? 그 다음 연서는 C를 잘못 봤대. 그러니까 얘를 잘못 본 거야. 그러니까 곱은 잘못 봤겠지. 근데 더하기는 잘 봤겠다. 그래서 연서는 지금 1하고 빼기 5가 나왔거든. 그래서 두 개를 더 하시면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A분의 B다는 구했겠다. 됐니?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가 아니까 B는 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 B는 이라고 하면 4A다. 그 다음에 C는 하고 하면 빼기 12A다. 됐나요? 그럼 저 위에 있는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됐어요? 그럼 이게 A로 묶으면 X 어디 갔니? 이렇게 돼서 이거 인수분해 되죠? 되니? 아하, X는 2하고 Y 6이구나. 됐습니까? 어려워요? 아주 쉽죠?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다. 자, 5번 한번 해볼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자, 1번. 두분의 곱은, 합은 4죠? 두분의 곱은 1이죠? 1번은 뭐 볼 거 없고요. 2번 한번 봅시다. 아니다.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구하라구나. 그러니까 합과 곱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구하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근이 뭐하고 뭔 거야? 4하고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니까 이렇게 해야 마무리겠네요. 됐어요?
2번 한번 해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1 베타 플러스 알파분의 1 이거 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 알파 베타가 1이란 것만 알아. 각자는 구하기 힘들겠지.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게 근이고, 이게 근이야. 이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볼 거야. 되니? 이 두 근의 합은, 이거지. 근데 이게, 이거지. 이니까 됐냐? 됐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 8이구나. 두 번째, 두 개 곱해보자. 뭐 나오죠? 요렇게 두 개 하면 알파 베타, 요렇게 두 개 하면 알파 베타분의 1, 요렇게 두 개 하면 1, 이렇게 두 개 하면 1. 그래서 됐어요? 근데 얘가 뭐야? 1, 얘도 1. 그래서 뭐다? 4야. 뭐가? 두 근의 곱이 4야. 자, 2차 방정식 세워보자. 합이 8이고 곱이 4야. 어떻게 세울 수 있죠? 자, 요 두 가지로 식 세워보자. 뭐죠? 마이너스 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 문제가 2번 문제입니다. 어려워요? 할만하죠? 좀 단련이 되고 있나? 관련은 항상 되고 그래요? 있어요. 이제 약간 까먹지만 않으면 완전한 관련이 있어. 예. 중간에 너무 쉬어버리면 근손실 일어납니다. 단련해놨던 것들 물렁물렁해지는 거야. 근육이 살로 변하면 그 부피가 커지는 거 알죠? 살만 찌는 겁니다. 선생님이 더 예? 선생님께서 더 아니요? 저는 뭐 그럴 일이 없죠. 저는 공부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원래 은퇴하고 나면 뭐 굳이 유지를 할 필요가 없잖아. 예. 그래서 선수에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운동을 때려쳤다. 제가 엑셀간의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일 때 이거의 한 근이 1 더하기 루트 3이래. 유리수 AB의 곱 AB를 구하여라. 무슨 말이 있죠? 유리수 B라는 말이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뭘까? 저 한근이 1 플러스 3. 예. 나머지 한근이 1 마이너스. 그치. 유리수 계수니까 무리근은 무조건 켤레로 존재한다. 자, A 한번 구해보자. 어떻게 할까? 뭐 쓸래? 근 두 개가 있네. 더해 두 근의 합은 2네요. 2인데 2가 뭐죠? 마이너스 2A. 그래서 A가 1. 두 근의 곱해봐. 뭐지? I. 계산이 느리구나. 야, 너는 은퇴한 나보다 계산이 느리면 어떡하냐. 너는 현역 선수인데. 선생님은 서울대 졸업생. 너는 은퇴한 코치 같은 거지. 약간 국가대표 출신 코치 뭐 이런 거야. 그게 더 유리해. 근데 너는 선수야, 선수. 난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지 한 십몇 년 지났어. 코치잖아.
그래서 막 배도 나오고 막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나보다는 네가 더 잘 뛰어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코치가 뭘 코치가 더 잘해. 당연히 지금 현역 운동선수가 훨씬 더 잘해야지. 코치가 더 응? 잘하지. 코치가 할 수 있는 건 중간중간 이제 뭐 어떻게 좀 보여주는, 이런 거 이제 좀 보여주는 건 할 수 있어도, 어? 이런 건 네가 딱 계산이 딱 빨리 해야지. 합차 아니냐? 1 빼기 3 아니냐? 마 2잖아. 뭐라 궁시렁궁시렁 거리는 거야? 어? 왜요? 궁시렁 거리는 것만 늘어가지고. 자, 이거야. 자, 이거의 한근이 이거래. 어떤 조건이 있냐면, 실수 조건. 자, 어떻게 할까? 나머지 한근은 이거일 거고. 자, 두근의 합, 뭐죠? 2인데 이게 뭐지? 그렇지. A가 그래서 마2. 두근의 곱, 뭐죠? 2. 이게 뭐다? 2보다 더 쉬울 수가 없구나. 어때요? 겁나 쉽죠? 7번 한번 해봅시다. fx 는영의 근과 f의 ax 더하기 b의 관계입니다. 이거의 글이 알파하고 베타래. 그리고 뭐 주어진 게 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걸 만족시킨다가 주어져 있는데, 구하라고 하는 건 이거야. 이거의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 이거의 근을 구하라는 말은 어떤 걸 구하라는 소리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구하라는 소리지. 어떻게 구할까? 예? 잘 봐라. fx는 0의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는 말은 f의 괄호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f하고 괄호하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알파거나 베타면 0 나온다는 소리야. 그러면 f의 괄호하고 이 안에 들어가는 녀석이 알파거나 베타면 는 0이 나온다는 소리야. 맞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걸 찾아줘야 되냐면 2x-1이라는 게 알파가 되거나 또는 베타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지. 따라와? 그래서 2x가 알파 더하기 1이거나 또는 베타 더하기 1이고, x를 구해보시면 2분의 하고 알파 더하기 1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끝. 아, 그거라는 게 뭐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하라구나. 자, 이거 두 개의 합은 뭐죠? 근 구했잖아. 알파 더하기 그 다음 두근의 곱은 뭐죠? 아, 밑에가 4분의 구나. 되겠나요? 이지하죠? 너무 이지해서 좀 지루할 것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쉽게 나와도 되나 싶을 정도죠. 어떻습니까? 여기까지가 2차 방정식입니다. 이게 단원이 좀 길죠? 단원이 좀 긴 이유가 애초에 여기서 이제 할 이야기가 많기 때문이야.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할 이야기들이 많아서 길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3번에 나눠서 했는데 시간이 좀 애매하게 뜨니까 뭐 할 것도 없는데 진도는 나가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기다려보세요. 으흠. 오잉. 무엇을 하느냐? 인헤리트. 상속받다? 이거 거의 외국 사람 아니에요? 얼지. 추구하다. 그래. 미국인 같은 느낌이네. 트랜섹션. 집행. 쟤는 철자가 특이하구만. 해볼까요? 그래서 뭐 많이는 안 하고 대충 한 2차 함수의 그래프 정도까지만 할까? 2차 함수의 그래프. 이게 2차 함수의 그래프 해봐야 뭐 없으니까 그거 어때요? 1차 함수 그래프까지 하더라고요. 1차 함수의 그래프까지요? 왜요? 한번 다음 시간에 약간 그게 좀 애매해지니까. 다음 시간에요? 네, 그 TD 깨지잖아요. 뭐라고요? 네, 약간 불편해요. 불편해요? 어떤 게요? 루틴이 깨지잖아요. 어떤 루틴이요? 바로 나가면 진도가 루틴이 깨지잖아요. 아, 진도 루틴이요? 아하, 불편해요. 불편해요. 근데 어차피 이 뒤에 단원도 단원이 좀 길어서 2번 만에 못 나갈걸? 그래서 앞에 조금 나가놔야 할만할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됐어. 뒤에 단원 한번 대충 봐봐. 꽤 길어, 그거. 그거 꽤 한참 간다? 별로 코스가 길지 않은데. 그 단원이, 단원 마무리가 중간에 있는데, 희한하게 그게 끝나고 나서 뭔가 새 단원 시작이 아니라, 단원 마무리하고 바로 또 다음 그거, 뭐 이렇게 가. 그래서 길어. 아니, 단원 마무리가 끝나는 단원 마무리가 아니다. 그쵸? 그렇게. 대단한. 계속 간다니까. 네. 이게 그거 약간 작은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게 끝나야 비로소 다음으로 가죠. 꺼봐봐. 그치? 2번으로 못 나간다니까. 빨리 나눠줘. 그러니까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해보자. 군대인가요? 네가 나중에 이제 군대 가면 삽질을 하게 되겠지. 군대 안 갈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군대 안 배워서. 우리나라 징병률이 굉장히 지금 높죠? 그래서 너는 피하기가 힘들 거야. 웬만하면. 정신적 피해를 받을. 정신병으로는 군대가 빼는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어도 가더라고. 시적 장애가 있어. 합니다. 1차 함수의 그래프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건 알겠지. 와, 진짜 재밌다. 그래프. 재밌죠? 요 A가 뭐예요? B가 뭐예요? A가 양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위로 올라간다. 음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밑으로 내려간다. A가 숫자가 크면 무슨 뜻이지? 가파르게 올라간다. 맞죠? A가 숫자가 작으면 좀 완만하게 올라간다. Y축이랑 만나는 요점은 뭐라 그래? B라고 한다. 됐나요? 이게 뭐 1차 함수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뭐 없죠? 지나갑시다. 예. 원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걸 한다면 이건 수하에 배우거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약간 더 확장해서 직선 다루는 게 있는데요.
뭐 지금이야 1차 함수는 저거밖에 더 있니? 기울기. 기울기의 정의가 뭔지는 아니 혹시? 기울기의 정의가 뭐죠? 식으로 돼 있어. 시험도 있죠. A 들어봤을 텐데. X변화량보다 Y변화량 들어봤을 텐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지요? 네. 안 들어봤어요? 큰일이구만. 넌 도대체 1차 함수를 어떻게 배운 거냐? 이렇게 하는데요. 예. 중학교 때 배우잖아. 네. 기울기를 안 배웠다고? 한번은 배우지 않았을까요? 자, 보세요. 네. 배웠을 텐데 까먹은 거겠지? 아는 거. y는 x는 이렇게 생겼어요. y는 2x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y는 x 같은 경우에는 x에다가 이렇게 대입하면 거기에 나오는 y 값은 이렇게 되고, y는 2x 같은 경우는 똑같이 x에다가 했을 때 y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x를 했을 때 y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해. 그래서 얘가 좀 더 많이 가파르지. 그러니까 x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가, x 앞에 붙어 있는 얘는 1이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x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가 직선에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결정을 하는구나를 알 수 있고, 그러면 얘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따지려면, 그러면 얘가 많이 기울어져 있다는 말은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뜻인데, 가파르게 올라간다는 말은 같은 x값 같이 1이 딱 증가를 했을 때, x가 1이 딱 증가했을 때 y가 어떤 애는 요만큼 올라가지만 어떤 애는 이만큼 올라가는 애가 있잖아. 그러면 요만큼 올라가는 애는 이렇게 낮고 이만큼 올라가는 애는 이렇게 높잖아. 그러니까 단위 x가 증가를 했을 때 y가 얼마나 증가하느냐, 이걸 따진 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x가 딱 1만큼 증가했을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할까? 그래서 x로 나누는 거예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게 기울기야. 아시겠어요? 이거 모르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수투에도 나와. 수투에서는 직선으로 안 하죠. 곡선으로 합니다. 그럼 곡선을 따지고 막 이래야 되는데 네가 기울기가 뭔지 모르는데요 이러면 골치 아파지겠죠?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식의 그래프가 있는데 그거 한번 해봅시다. 간다. 얘는 절대값 x,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절대값은 어떻게 구분한다고? x가 0보다 클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나눈다고. 알고 있지? 0보다 크면 이게 어떻게 바뀌어요? 그대로 나오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죠. 자, 생각을 합시다. x가 0보다 큰 데에서는 y는 x야. y는 x 그릴 줄 알죠? 이거. y는 x인데 언제?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y는 x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y는 x니까 이쪽이 필요가 없는 거야. 이쪽은 마이너스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만 y는 x야. 되니? 그 다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빼기 x잖아. y는 빼기 x 그릴 줄 알지. 그려놓고 얘는 어디에서만?
0보다 작을 때만. 그래서 이쪽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V 모양으로 생겼어. 됐어요? y는 절대값 x의 그래프. 할만하냐? 근데 만약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고 해봐. 이거 어떻게 생겼게? 모르겠지? 알겠어? 약간 V하고 U를 합쳐놓는 게 절대값이 x 빼기 1이? 아닙니다. 너 y는 x제곱 이렇게 생긴 거 알지? 근데 x 빼기 1의 제곱은 어떻게 생겼니? 이거 꼭지점 뭐야? 예? 좌표로 얘기해 보세요. 1,0이고 여기서 이렇게 생겼지? 얘하고 얘식 비교해보자. x 대신에 x 빼기 1이 들어가는 식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1에서 똑같은 거 그려줘. 그럼 얘 봐봐. x가 이렇게 생겼어요. 0,0에서 v를 그려.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한 칸 가서 v 그리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y는 얘는 어떻게 생겼겠어? 반대쪽으로 한 칸을 가고 세 칸 위에서 v를 그리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이지하죠? 그래서 절대값 시리즈는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어때요? 이보다 더 쉬울 수가 없죠? 다음 거 한번 해보자. 절대값이 두 개 있는 케이스. 우리 저번에 이거 해봤지? 절대값을 제가 뭐를 해요?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거. 이전 계산 내가 뭐라 그랬죠? 절대값이 한 개 있으면 얘는 x가 1 기준으로 크냐 작냐만 하면 되고, 근데 얘는 절대값이 두 개면 얘는 1 기준으로 크냐 작냐, 또 2 기준으로 크냐 작냐니까 기준값이 두 개다. 기준값이 두 개면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세 군데로 나뉜다. 기억나니?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나뉘냐면 이거와 내가 1이잖아. 이거와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니까 얘가 이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날아가면 2인가? 1. 그 다음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돼서 얘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봐, 1에서 2까지는 1이지. 그래서 1에서 2까지는 1. 여기 1이면 그 다음에 1보다 작을 때는 어때? 빼기 x 플러스 3. 기울기만 봐봐. 마이너스지?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내려. 2보다 클 때는 어때? 기울기가 2잖아. 이렇게 생겼습니다. 됐어요? 이게 하나 더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 더 있으면 잘 생각을 해봐. 어차피 1, 2, 3 이렇게 이 세 개 기준으로 나뉘겠지. 맞니? 그리고 세 개 기준으로 나눴을 때 이쪽 부분은 아마 마일 거고, 중간 두 번째로 오면은 하나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마마뿔일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놓으면 마뿔뿔일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뿔뿔뿔이잖아. 그럼 생각을 해봐.
마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지. 그러니까 아마 되게 가파를 거야. 그지? 그리고 하나가 플러스로 바뀌면 뿌리면 기울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아, 하나는 빼기 x로 나오고 하나는 빼기 x로 나오고 하나는 플러스 x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날리면은 마이너스 x일 거 아니야. 기울기가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개가 플러스로 바뀌면 뿔뿔 바니까 기울기가 1이지. 그리고 셋 다 양수면 뿔뿔뿔. 기울기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되겠니? 오케이? 한 개 더 있으면 어떻게 생기게? 한 개 더 있으면 어떻게 생기게? 이게 그렇게 머리를 쥐어 뜯을 건 아닙니다. 규칙성이 있으니까요. 어때요? 가파르지? 마이너스 4죠? 하나가 플러스로 바뀌면 기울기 마이너스 2로 바뀌지. 여기쯤. 그 다음에 뿔뿔이면 기울기 0 되죠. 0. 그 다음 뿔뿔뿔 하면 기울기 2죠. 2. 뿔뿔뿔뿔 기울기 4.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게 절대값이 하나씩 늘어가면 그래프의 모양들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구할 수 있는데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보통 이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최소값이 언제냐 뭐 이런 거 많이 물어보는데 끝나가네. 최소값이 언제 나와? 보통은 가운데 있는 값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이게 절대값을 포함한 식의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내용이라서 문제는 풀 건 없고요. 이거나 풀어오세요, 이거. 아니, 근데요, 숙제가 예. 다음 주 월요일에 주니까 다 해야